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023년도 제4회 전기공사 산업기사 CBT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풀어보시고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를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차단기 옆에는 무슨 코일이 있다? 네, 트리 코일이 있습니다. 자, 무슨 코일? 트리 코일. 자, 그리고 차단기 1차 측에 CT가 달려 있다고 할게요. 자, CT가 뭐였어요? 변류기였습니다. 변류기라는 것은 뭐예요? 전류를 다운시키는 기기였죠. PT는 전압을 다운시킨다고 한다면 CT, 커런트 트랜스포머는 전류를 다운시키는 친구다. 그리고 이 CT 2차 측에 OCR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1차 측에 전류가 흐릅니다. 1차 측에 전류 50A가 흐른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요 CTB는 50대 5라고 할게요. 전류를 다운시키는 B가 50대 5다. 10배 다운시킨다 이런 의미였죠. 그럼 50A가 10배 다운돼서 2차 측에 흘러가면 몇 A예요? 그렇죠. 5A가 흘러간다. OCR에는 5A가 흘러간다. 이때 OCR의 탭을 제가 7A로 맞춰놨다고 할게요. 그럼 OCR의 탭이 지금 얼마? 7A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A 이상 흘러야 뭐예요? OCR이 삐리릭 하고 동작하는 거죠. 그럼 지금 동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지금 몇 암페어가 흐르고 있으니까? 5A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50A가 아니라 500A가 흘렀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2차 측에는 몇 암페어 흘러요? 50A가 흐르겠죠. 10배 커졌으니까. 그럼 OCR 동작해요? 안 해요? 그렇죠. 동작하죠. 그럼 OCR이 동작한다는 이야기는 OCR이 전류를 흘려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OCR이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트리 코일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되죠. 트리 코일이 여자 되면서 이 차단기에 붙어있던 이 극을 끌어당기는 전자력이 생깁니다. 뻥! 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크가 생기고 이 차단기는 아크까지 없애줍니다. 자, 일단 이랬든 저랬든 요게 차단기가 선로를 차단해주는 간단한 메커니즘이었는데 트리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준 게 누구예요? OCR이죠. 다시 트리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준 게 누구예요? OCR이죠. 그렇죠? 이러한 트립 방식을 우리가 과전류 트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전류 트립 방식 말고 만약에 별도의 배터리를 썼어. 별도의 배터리를 썼다? 그럼 우리가 직류전압 트립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별도의 콘덴서를 이용했다? 그럼 콘덴서 트립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렇다면 문제 끝났네요. 이 문제는 앞에 콘덴서라는 글자만 보시면 돼요. 콘덴서 나왔다 트립 방식? 그럼 무조건 정답 뭐예요? 콘덴서 트립 방식이다. 사실 여러분 내용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정답 찾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보너스 문제예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전력계통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안정도 향상은요 정말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낮게 한다. 그렇죠? 계통에서 리액턴스 값은 무조건 낮춰야 돼요. 발전기나 변압기를 만들 때 리액턴스 값을 낮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직렬 콘덴서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회선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자, 그다음에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사용하면은 역시 안정도 향상이 되죠. 왜? 빠르게 차단해주고 빠르게 투입하게 되면은 여러분 전력계통에 그 공급하는 것이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정도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다. 그 다음에 빠르게 차단해준다. 역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왜 3번이 틀렸냐면 여러분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과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안정도는 누가 더 좋았죠? 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훨씬 안정도가 좋았습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지락전류가 엄청나게 크게 흐릅니다. 그럼 지락전류가 크다. 안정도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지락전류가 크게 하기 위해서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이 말 전체가 다 틀렸습니다. 지락전류 크면 그렇게 좋은 거는 없죠. 물론 장점도 있어요.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용은 뭐예요? 주 논점이 안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정답 3번을 체크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154kV 송전하는 철탑에 90kA의 직격 전류가 흘렀다. 뇌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이랬을 때 탑각의 접지정, 역섬락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탑각의 접지정을 구하랍니다. 얼마나 이게 보너스 문제냐면 여러분 V는 IR, 오음의 법칙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V는 IR에서 저항 R 값은 뭐예요? I분의 V다라는 거죠. 아, V가 싫으면 2로 바꾸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직격 전류가 뭐예요? 9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90kA 넣어주고 전압. 아, 이때 섬락 전압이 얼마였다? 860이었다. 그래서 분자에 860만 넣어주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그럼 한 9.6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면요. 수치도 안 바뀌니까 한 번만 풀어보셔도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딱 맞히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매설지선의 설치 목적이네요. 자, 매설지선 하면은 여러분 가공지선과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논점이었죠. 매설지선, 우리가 철탑각 저항이 클 때 뭐가 발생한다? 역섬락이 발생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철탑각, 즉 철탑 다리의 저항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철탑각 저항을 작게 해주려면은 이게 철탑 다리야. 예를 들어서 이게 철탑 다리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접지선을 매설해서 방사 형태로 쭉쭉쭉 접지선을 매설해 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저항값 R값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매설지선이다. 그래서 매설지선의 목적은 뭐예요? 역섬락 방지야. 키워드가. 그럼 역섬락 방지인데 이 역섬락은 일종의 뭡니까? 뇌해죠. 뇌해의 방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낙뢰가 쳤는데 대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섬락이 일어난다. 이런 게 크게 보면 뇌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충전전류는 어떤 전류느냐. 그럼 충전전류 IC는 선로의 정전 용량이 클 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충전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충전전류 IC는 오메가 C2다. 여기서 E가 뭐였죠? E가 대지전압. 오케이. 여기 이제 대지전압이었는데 요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요 V가 요 C가 중요하죠. V가 아니라 C죠. C가 뭐예요? 정전 용량이죠. 정전 용량은 여러분 진상이에요, 지상이에요? C는 바로 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전 전류를 우리가 구하면 무슨 전류? 진상 전류. 즉 정답 앞선 전류가 되는 거고 비슷한 시험 문제 한번 뽑아 볼게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접지식에서 지락전류 IG는 어떤 전류냐? 이것도 시험에서 내죠. 그럼 IG는 뭐예요? 루트 3의 오메가 CS의 V입니다. 자, 여기에서 CS가 뭐예요? 대지정전 용량이었죠. 그래서 비접지 방식에서의 지락전류도 무슨 전류다? 무슨 전류? 앞선 전류, 진상 전류, 빠른 전류가 된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단락 전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정답은 그때는 지상 전류가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받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1에선 이번에는 여러분 충전 전류가 몇 암페어네요. 그런데 문제 자체가요. 거의 뭐 IQ 테스트 하는 것처럼 쉽게 내줬어요. 충전 전류가 1km당 0.25암페어. 1km당 0.25암페어가 흐른대요. 자, 이랬을 때 선로의 길이가 총 몇 킬로냐? 18km다라고 줬어요. 그럼 킬로미터당 0.25니까 0.25 곱하기 전체 선로의 길이 18을 곱해주면은 한 4.5A 요 정도가 나오겠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풀고 넘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7번 단락 용량 물어보네요. 자, 무슨 용량? 단락 용량. 그러면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 기본적인 거 한번 써볼게요.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PN이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 8%. 이거 분의 100 곱하기 정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인데 그게 얼마 줬어요? 2만 킬로볼트 암페어 줬어. 근데 조심하셔야 돼. 맨 끝에 뭘 끊는? 단위가 뭐예요? 메가죠. 메가니까 끝에다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죠. 왜? 얘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볼트 암페어였어요. 킬로를 메가로 바꿔줄 때는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준다더라. 아, 그러면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 여러분 계산기 입력해 보시면 3번 정도가 나올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은? 공사기사 시험에서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정답은 단락 전류의 제한이다. 여러분 한류 리액터, 직렬 리액터, 불로 리액터,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요 정도는 요 네 가지 정도의 리액터는 시험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명칭과 역할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사기사 실기시험에서도요. 또 잘 나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9번. 단상변압기 3대가 있었대요. 3대가 있었는데 무슨 결선했대요? 네, 델타 결선했대. 근데 역시 한 대가 고장이 났대요. 단골 문제죠. 그러면은 V 결선 시의 출력 PV는 루트 3 곱하기 P1이죠. 그래서 P1이 뭐예요?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이 했죠. 한 대 용량이 얼마짜리라서 100짜리였어요. 100짜리를 3대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3 곱하기 100은 안 봐도 비디오 173점 블라블라. 그래서 대략 정도로 173 정도가 나오겠다더라.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진상전류만이 아니라 지상전류도 잡아서 광범위하게 연속적인 전압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논점이 뭡니까? 조상설비죠. 그렇죠? 조상설비. 그럼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조상설비 자주 나오는데 종류 크게 3가지가 있었죠. 동기조상기가 있고,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리액터. 이렇게 3가지. 이 각각의 동기조상기, 콘덴서, 리액터 얘네들의 특징을 잘 비교할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콘덴서하고 리액터는 뭐예요? 정직이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정직이다. 동기조상기는 뭐예요? 회전기죠. 회전기. 자, 동기, 전동기를 우리가 무부하 운전하면 그게 뭐가 된다? 동기조상기가 된다.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뭐 이랬던 저랬던 거네. 얘는 회전기니까 훨씬 비싸죠. 그래서 진상과 플러스 지상이 둘 다 가능하고 콘덴서는 뭐만 가능해요? 진상만. 그 다음에 리액터는 뭐만? 지상만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험에서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진상과 지상 둘 다 가능하다. 얘는 조정의 범위가 연속적이다. 얘는 뭐다? 불연속적이다. 얘도 뭐예요? 불연속적이다. 이 불연속적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어떤 표현을 쓰냐? 단계적이다 또는 계단적이다. 이 말이 불연속적이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 하나만 더 챙겨드릴게요. 시충전 또는 시송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시충전 또는 시송전이 가능하냐? 네, 비싸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얘네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워서 끝내기로 했었죠. 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기에서 여러분 정답을 찾으면은 정답은 동기조상기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11번. 전자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의 주된 원인은 여러분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눌 때 유도장애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눴었냐면 전자유도장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정전유도장애가 있었어요. 그렇죠? 종류가 2가지가 있었죠. 자, 이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전자유도장애죠. 그럼 키워드 한번 잡아가야죠. 키워드 뭐예요? 일선지락사고시 흐르는 영상전류죠. 영상전류 때문에 이 전자유도장애가 커진다 이거죠. 그 다음 키워드가 뭐였죠?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가 또 키워드였었고요. 전자유도장애는 또 키워드가 뭐였냐? 선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런 게 키워드였었고 그 다음에 정전유도장애 키워드는 뭐예요? 영상전압이죠. 얘는 영상전압. 그 다음에 상호 정전용량. 상호 정전용량. 이게 키워드였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키워드죠? 여기에서 얘는 선로의 길이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고 이 전자유도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전압. 전자유도전압 EM은 오메가 M의 L의 3I 제로다라고 했었죠. 이때 이 3I 제로가 뭐예요? 바로 지락전류고 지락전류를 구성하는 게 바로 영상문 전류였습니다. 영상전류였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이 3번이에요. 3번 보시면 영상전류가 흘러서 지금 주된 원인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원인? 주된 원인. 나머지 내용도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달라. 그러면은 영상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접지 방식은 크게 2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과 소호 리액터 접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54, 345 라인 기본적으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일선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전이상승이 최소 조금만 올라가죠.
반면에 여러분 지락전류는 엄청나게 커요. 이런 것이 여러분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의 되게 큰 특징이었죠. 반면에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 사고 시의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는 최소가 됩니다. 병렬 공진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워요. 즉 지락 전류가 거의 뭐에 가깝다? 0에 가깝다. 그래서 안정도가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 요 특징, 그 다음에 전위 상승이 크다. 그 특징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락 전류가 적다. 맞는 말이죠. 지락 중에도 송전이 계속 가능하다. 안정도가 좋다고 했으니까. 자, 전자 유도장애가 경감된다. 전자 유도장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락 사고 시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커지는 게 바로 전자 유도 전압이었어. 근데 지락 전류가 커요, 작아요? 병렬 공진 원리 이용하니까 지락 전류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아크가 소호된다. 그래서 소호 리액트 접지다. 이렇게 우리가 연계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요 1번이 틀렸네요. 선택 지락 계전기의 동작이 용이한 게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왜? 지락 사고 시에 지락 전류가 작게 흐르다 보니까 지락 사고가 났는지 잘 판단하기가 어렵다. 계전기 동작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중 케이블에 있어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정답은 매거. 매거라는 기기가 뭐였죠?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기다. 절연 저항 측정. 절연체의 절연 저항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뭐였어요? 메가옴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기 이름을 매거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볍게 정답 2번 하고 다음 문제. 송전계통에서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절연협조라는 게 뭐였습니까? 보호하는 보호기와 피보호기의 상호 간에 적절한 절연 설계를 할 때 상호적, 경계적,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절연협조라고 했는데 일단 베이직은 항상 바뀌지 않죠. 기본은 안 바뀌어요. 그게 바로 피렉이다. 무슨 전압이냐라고 할 때 피렉의 제한 전압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요거 만약에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죠. 제일 큰 게 뭐예요? 빌값이 선로애자죠. 선로애자. 자, 그다음에 변압기. 그다음에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바로 피렉이 라이트닝 어레스트의 제한 전압이죠. 제한 전압.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 something 다른 기기 아무거나로 들어오면은 요 순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순서 모르더라도 일단 가장 작은 건 뭐예요? 피렉이 또는 피렉의 제한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15번 가겠습니다. 수력 발전에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안찌름이 4m인 곳에서 유속이 4m/s였다. 안찌름이 3.5m 줄었어요. 그럼 유속은 더 빨라지겠죠. 그 유속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거 연속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였죠. 자, 한쪽은 지름이 크고 한쪽은 지름이 작은 이러한 관이 있습니다. 이때 요거의 지름을 D1이라고 할게요. 요거의 지름을 D2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넓은 쪽을 지나갈 때 물에 지나가는 속도를 V1, 좁은 때에 지나갈 때 속도를 V2로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연속의 정리에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초당 물의 유량이나 여기를 지나가는 물의 유량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A1, V1은 A2 곱하기 V2랑 같다더라. 그럼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거야? V2를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 V2는 A2분의 A1 곱하기 V1이죠. 그러면 요 단면적이야. 단면적. 원의 단면적 지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4분의 파이의 D1의 제곱. 여기는 4분의 파이의 D2의 제곱 곱하기 V1. 자, 보시면은 얘랑 지워지죠? 얘랑 지워지죠? 남는 거는 지름만 남네요. 즉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거 이용해서 제곱에 반비례한다. 죄송해요. 자, D2분의 D1의 제곱 곱하기 V1.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자, D2가 얼마야? 자, 여기가 몇 메타라고 그랬어요? 3.5m고 여기가 몇 메타? 4m. 그래서 3.5분의 4 하고 제곱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좀 더 유속이 빨라집니다. 요 계산하시면은 5.2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요것만 아셔도 이렇게만 계산할 줄만 아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보면은 이러한 그림 그려놓고 얘가 뭐냐라고 하면은 정답보다 연속의 정리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4단자 정수가 A, B, C, D 어쩌고저쩌고일 때 C의 값은 그러면 AD-BC는 항상 얼마다? 1이다라는 요 값을 가지고 C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C는 넘기고 뭐 이항해서 그럼 얘는 뭐예요? B분의 AD-1이다. 그러면 여기만 보세요. A 곱하기 D야. A 값이 1이고 D 값 1 줬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1 곱하기 1 빼기 1이죠. 뭐 B가 있다고 치고 그럼 1 곱하기 1은 1이죠. 1 빼기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럼 분자가 0이면 전체값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요 식만 제대로 세울 줄 아시면 문제 어떻게 바꿔도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7번. 보호계전기 회로에서 박스 A 부분이 명칭을 명칭 물어봤네요.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얘가 계전기야. 계전기. 계전기라는 것은 릴레이를 얘기합니다. 릴레이. 릴레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동작하는 거죠. 즉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친구인데 하나의 이제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압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얘가 동작할 수도 있고 전류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동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받아서 얘가 또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무식하게 얘기하면요. 뭐 선택지락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도 필요하고 전류도 필요합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이러한 계전기에 전기, 전압이나 전류의 물리량을 던져줄 텐데 여기 보세요. CT라고 되어 있죠. CT가 뭐예요? CT? 전류를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로에 전류를 다운시켜서 요 계전기 쪽에 보내준다. 그러면은 키워드는 뭐예요? 전류를 공급해 주죠. 그럼 계전기에 또 이쪽에서는 뭐를 공급해 주겠어요? 공급해 준 게 있다면 그렇죠. 전압을 공급해 주겠죠. 그러면은 전압을 다운시키는 기기가 필요하겠네. 그게 바로 뭐예요? 계기용 변압기다.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CT 뭐예요? 커런트 트랜스포머. 전압을 다운시켜서 계전기 쪽으로 보내줄 수 있고 전류를 다운시켜서 계전기 쪽으로 전류를 보내서 얘가 이 두 가지 물리량을 판단해서 차단기를 트립시킨다. 이러한 느낌이에요. 요거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림하고 정답, 그림하고 정답 이렇게 보시고 시험장 가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제5고조파. 지금 몇 고조파라고 했어요? 제5고조파 전류의 전류의 억제를 위해 전력용 캐패시터에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럼 직렬 리액터 얘기하는 거죠. 직렬 리액터. 자, 직렬 리액터를 지금 몇 고조파 제거하기 위해서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했다?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고식 한번 써볼게요. 5ωL은 5ω C분의 1이다. 이게 근거식이었죠. 자, 여기서 오메가-L을 구하려면 5가 이항하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L은 25 오메가 C분의 1이다. 자, 여기에서 25분의 1은 0.04고요. 오메가 C분의 1은 XC라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몇 프로짜리? 4%짜리.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내용을 기억했냐면 5고조파를 제거할 때 3고조파는 또 계산을 따로 해야겠죠. 지금 문제에서 몇 고조파 물어봤어? 5고조파 물어봤어요. 이론값. 이론값은 4%다. 그 다음에 실무값. 실무값은 몇 프로다? 6%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에서 4%나 6% 찾으시면 되죠. 근데 여기 6%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9번 볼게요. 간단한 계산 문제네요. 수전단 전압이 6만 볼트이고 전류가 200A, 선로의 저항이 R값이 7.5, 리액턴스가 10.8이래요. 이랬을 때 역률 0.8일 때 전압 강화 율을 물어보네. 그럼 전압 강화 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전압 강화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전압 강화 율이었죠. 자, 이랬을 때 전압 강화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지금 문제에서 뭘 줬어? 전류값을 줬잖아요. 그럼 전류값 줬다? 그러면 전압 강화식 이거 끄집어내면 되겠죠?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거 나누기 뭐예요? 수전단 전압 VR. 나머지는 이제 기계적으로 수치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한번 대입해 보죠. 자,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류 얼마? 200A 흐른다라고 했어요. 자, 곱하기 가로 열고 저항값 얼마? 7.5. 코사인 세타는 얼마? 0.8.
플러스 조금 더 길어지겠네요. X값 리액턴스 얼마? 10.8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일 때 사인 세타 얼마죠? 0.6이죠. 가로 닫고. 이 값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수전단 전압 6만 볼트로 나눠줘야겠죠. 6만으로 나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100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썸띵 얼마 나오겠죠. 기본적인 계산 문제니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원자로는 화력발전소의 어느 부분과 같은가? 자, 원자로 뭐예요? 바로 보일러죠. 기본적인 화력발전소의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랭킹 사이클, 뭐 재생 사이클, 재생 제열 사이클, 제열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 있었었는데 그 사이클에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 보일러 빼고 거기다 원자로 집어넣으면 내용은 똑같아진다, 비슷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가 있다면 그 보일러를 대체하는 게 원자로에서는 원자로다라는 거죠. 보일러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료를 태우죠.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 열을 직접적으로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에서는 그 열을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나 아니면 뭐 플루토늄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라늄 235였죠. 우라늄 235의 핵 분열을 이용해서 연쇄 반응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얻는 방식.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바로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얘가 화력 발전에서는 보일러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선정교원에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